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마을 테드로서 강연을 하게 된 성공여고 재학생 어시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연해드릴 내용은요, 가슴 뛰는 나만의 꿈을 찾아 몰입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매체에서는요, 다들 원대한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몰입해라 라고 말은 하지만요, 사실 주변에 봤을 때 그렇게 정말 크고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맨날 그 꿈에 몰입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당장 최근에 생기부의 진로 칸에 꿈을 입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제 주변 친구들이 생기부에 어떤 꿈을 입력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가슴 뛰는 나만의 꿈을 찾아 몰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꿈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슴 뛰는 나만의 꿈을 찾아 몰입하는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경험 쌓아 올리기입니다. 경험을 쌓아 올려라 라는 말인데요. 제가 경험 쌓아 올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2가지는요. 첫 번째, 관심 있는 분야를 향해서, 2번째, 깊이 있게입니다. 모두 확실한 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나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대충 진로가 설계되어 있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내 꿈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갖고 있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쌓아 올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3, 4살 정도 때부터 소설가에 대한 꿈을 갖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꼭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나는 미래에 글을 쓰겠지? 라고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바로 중2 겨울방학 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단편소설 쓰기 온라인 클래스를 제가 진행해봤던 경험이었어요. 제가 중2 겨울방학 때쯤에 내가 시간은 계속 지나는데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쌓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후에 핸드폰에 타링이라는 앱을 깝니다. 그리고 그 타링이라는 앱에서 여러 온라인 클래스를 찾아봐서 단편소설 쓰기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클래스가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한 주에 한 번씩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글감을 보내주세요. 글감을 보내주시고 그 글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글쓰기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가르쳐 주신 후에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단편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면 선생님께서 48시간 이내에 피드백을 주셔서 다시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 활동을 총 8번 진행했는데요. 중2 겨울방학 때랑 중3 여름방학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제 일과가 어땠냐면요. 일단 학생이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바로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음료 한 잔 시키고 아이패드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이 주어진 글감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쓸지 계속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낀 게 글쓰기가 생각보다 진짜 힘들구나. 이게 어쩌면 수학 공부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글의 흐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가 정말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도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소설가란 꿈을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한창 열심히 글을 쓰고 재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이제 열심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글 쓰고 9시가 돼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그때가 중2 겨울방학 4주차 수업 때였는데 이제 야경에 밤하늘은 어둡고 도시 불빛만 조금씩 이렇게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추워서 몸을 오들오들 떨고 진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저 스스로 굉장히 놀랄 만한 생각을 했어요. 글쓰기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이 일을 평생 하라고 하면 나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냐면 글쓰기가 너무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글쓰기가 너무 재밌고 그때는 마치 소설가라는 직업 자체가 마치 내 꿈을 위해 만들어진 직업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기에 여러분께도 관심 있는 분야를 향해서 깊은 경험을 쌓아 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확실한 인풋입니다.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게 꿈이라는 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요. 확실한 인풋은 그 그릇을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을 하는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제가 딱 3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책 읽기입니다. 너무 뻔하죠. 책 읽기가 너무 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책을 읽어야 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게 책 읽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책을 쓰는 데는 몇 개월에서 몇 년 혹은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몇 년, 몇십 년,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압축해서 한 책에 가는데 그 책을 단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저도 책 읽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를 향해서 열심히 책을 읽으시면 분명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SNS를 자신의 관심 분야로 채우는 겁니다. SNS 하면 보통 인생의 낭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SNS 진짜 끊기가 어려워요. 저도 SNS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SNS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시켜서 그럼 SNS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본 방법이 처음에 유튜브를요. 스토리텔링 우동이즘이라고 이야기 작법과 작가의 삶을 다룬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구독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밥 먹을 때 보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작가의 삶이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구나 하면서 미래의 작가가 된 저 자신을 여러 번 상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요. 이따 또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이슬아 작가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일간 이슬아라고 독자들한테
자신의 글을 직거래하는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그분이 올리시는 게시물을 보면서 아, 작가의 일상이란 이렇고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정식 소설가가 되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원래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곧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자신의 관심 분야로 채우는 것도 내 꿈에 다가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롤모델 삼기예요. 좋아하는 마음, 소위 덕질하는 마음이요, 굉장히 알고 싶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은 작가분은 세 분이 있는데요. 마거릿 애트워드 작가님이랑 안도현 작가님이랑 이슬아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을 롤모델로 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마거릿 애트워드 작가님처럼 세상을 풍자해 재밌게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아, 나는 안도현 작가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동화 같은 글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슬아 작가님을 보면서 아, 나는 독자들에게 참신한 방법으로 내 글을 전달하고 또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글을 조금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했구나, 약간 그런 게 좀 보여요. 제 생각에 보여요. 네. 그래서 롤모델을 삼아서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활용해서 내 꿈에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확실한 아웃풋인데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풋이 없으면요, 아웃풋이 없어요. 아웃풋이 없으면요, 인풋이 그렇게 큰 쓸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만큼 인풋을 했는지 만큼 내가 얼마나 아웃풋을 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웃풋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대외 활동입니다. 대외 활동, 뭐 공모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대외 활동을 여러 곳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쓱싹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요, Z세대 대학생을 위한 스펙 취업 정보 구독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대학생이 아니지만요, 그냥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모아서 공모전을 소개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앱을 이용해서 저번 여름방학 때에는 저에게 김유정 푸른문학상이라는 공모전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여름방학 때 이 공모전에 참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방학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편소설 클래스 7주차 수업 때 했던 글을 수정을 해서 글을 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상은 못 받았고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94편의 글이 올라왔는데 7편을 본심으로 뽑아주거든요. 제가 본심에까지는 올랐어요. 진짜 본심에까지는 올랐는데 떨어졌어요. 만약에 탔으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하여튼 그런데 정말 아, 본심에라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냈는데, 그 글이 진짜 본심에 올라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제 글에 대해서도 심사평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글씨가 안 보이겠죠? 날개절단사는 코로나 참사를 이제 잘 시의적절한 주제를 통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수작이다. 뭐 대충 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진짜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갖게 됐습니다. 대외 활동은 그만큼 동기부여를 갖게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임 활동인데 이거는 필수 사항까지는 아니고 권장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확실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더 결속력도 있고 내 꿈이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로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어른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온라인 소모임이나 혹은 오프라인 소모임이 나와요. 내가 정말 이런 거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모임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재 도서부 들어가서 책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만의 꿈을 찾아 몰입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것을 꾸준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인풋과 아웃풋을 잘하고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요즘 한 달 동안 인풋을 제대로 했나? 책은 많이 읽고 롤모델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SNS도 많이 내 꿈에 대해서 둘러봤나? 그거에 비해서 내가 아웃풋은 뭘 했지? 공모전 활동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모든 것을 꾸준하게 해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뛰는 나만의 꿈을 찾아 몰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설가 지망생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강연을 드리는 거지만요. 나중에는 진짜로 한국을 대표하는 멋진 소설가가 돼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강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나 혼자 서서 말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말하기가 한층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발표할 때 좀 시선이 집중되는 게 좀 사실 재밌어가지고 좀 그걸 즐기는 편이라서. 네.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내 꿈을 어떻게 확립하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작가가 되지? 이런 거는 예전부터도 쭉 살펴봤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글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꾸준히 글을 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글 쓰는 거는 진짜 한 초등학교 때도 그냥 재미로 했거든요. 근데 재미로 하는 걸로는 소설이 완결이 안 나고 힘드니까 이 소설을 어떻게 타의적으로 열심히 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 대세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타링 앱을 깔았던 것 같고 대외 활동도 제가 대외 활동을 그냥 인터넷에 맨날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인터넷에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슥싹이라는 앱이 따로 있구나 그런 것을 자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깔았습니다. 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보다도. 제가 크면요 단편 소설집을 하나 내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특히 7주차, 8주차 수업 때 썼던 글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글이어서 그 글을 나중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7주차, 8주차 때 말고 다른 것들은 좀 별로예요. 좀 별로여가지고 나중에 커서 단편 소설이 더 쌓이면 이제 묶어서 출간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이게 또 내보는 그런 경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편 조금씩이요? 네, 생각해볼게요.